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번 금요일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죠. 자,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간 만큼 기업들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또 경제지표의 어떤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이 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 쪽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마이크론도 자유롭지 못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이폰 15죠. 15가 이제 9월달 출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월 중반인데, 자, 이미 이제 수혜주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5에 대한, 이 신형 아이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품주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7월이 시작이 됐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장마 중반에 있는 거지만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근데 장마가 끝나면 또 엄청나게 더워질 것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제 건강 주의들 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 군데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휴가의 계절이 왔잖아요. 네, 이번 달에 또 휴가 때문에 또 들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좀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증시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하반기 전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반기 주식시장이 계속 강세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기에 일단은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상황에서의 어떤 뭐라 할까, 리더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이제 미국 경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월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는 미국의 어떤 경제 동향에 따라서 세계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이전부터 계속 나왔고, 뭐 더 큰 놈이 오니까 큰일 난다, 조심해라 그러는데, 뭐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잘 움직이고 있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파월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이번에 유럽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네, 최고로 이제 그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지표들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연착륙 쪽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개선이 되는 효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가장 문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강도 긴축의 여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하반기에 금리를 2번 올리겠다,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많이 양보해서요. 네, 이번 달 금리 인상 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다 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같은 소리는 네, 집에 가서 하시고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더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뭐 지표라든지 CPI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끝났어요, 이제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매파식으로 발언하면 좋지 않습니다. 파월
헐, 듣고 있니?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상반기에 일단은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2%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 또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로 진행되는 거,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실업률 발표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고용, 이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들을 연준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좀 살펴보죠. 월요일 날, 바로 오늘 발표되는 부분들은 ISM 제조업 PMI 지표, 구매관리자 지표입니다. 이것이 발표가 되는데, 직전 수치는 46.9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7.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일 날, 네, 7월 5일 수요일 날,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감산, 뭐 아니면 증산 이런 쪽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월, 화, 수 정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별다른 부분이 없고요. 목요일 넘어가면서 FOMC 회의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 지표, 이게 또 중요하죠. 요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금요일 주말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조금 나빠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에서의 이제 고용자 수도 조금 다운됐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반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는 오히려 50.3에서 51.3으로 올라갑니다. 예상치는 일단 좋게 나온 거예요. 예, 이 노동시장은 조금 다운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구매관리자 지표, 즉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은 상승세를 보인다. 월요일날 발표되는 제조업 PMI 지표나 목요일날 발표되는 서비스업 PMI 지표 둘 다 모두 네, 전 수치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월 7일입니다. 미국 시장 7월 7일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시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비농업 고용 변화가 또 나오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가 실업률일 것 같아요. 지난 직전 수치가 3.7%였어요. 근데 실업률이 이번에는 3.6%로 잡힐 것이다. 지금 고용 시장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씩 나빠지는 듯한 그런 좀 둔화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좋아지게 되면 연준이 좀 더 강하게 나설 수가 있겠죠. 이걸 예상을 깨고 실업률이 좀 나빠진다는 건 3.8, 3.9 또는 4%는 힘들겠죠. 네, 뭐 3.8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직전 수치와 비슷하게 3.7을 그대로 찍는다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 초반부터 해가지고요, 주 중후반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뭐 그냥 특별하게 나불대는 것 정도만 아니면은 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목요일날 들어가면서 FOMC 회의록에서 이제 뭐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이제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약간 주말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분위기는 주 초반에 괜찮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넘어가서 보면은요, 코스피 예상 밴드가 2490에서 2610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00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넘기는 쉽지 않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하락적으로 조금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초반 시점에서 일단 치고 나가는 형태의 모습들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 초반에 2600포인트 한번 넘겨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훅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뭐 종목 간의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2600포인트에 조금 단단한 저항이 좀 있어요. 일단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횡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박스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일단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CPI 지표, 그러니까 다음 주 7월 12일 날 발표되는 CPI 지표 발표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7월 말까지 연결됐을 때는 7월 25일 날 FOMC가 있잖아요. 이 FOMC에 대한 방향,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는 네, 아마도 이 횡보 조정을 통한 움직임을 조금 보이다가 이제 CPI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만기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증시. 그러니까 주 초반에 조금 이번 주에 많이 올려주면 고맙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후반부부터 조금씩 네, 주춤거리다가 이제 만기일 넘어가면서 주 후반으로 월 말 정도로 들어갔을 때 상승 나가는 모습, 이렇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8월까지 쭉 당길 수도 있어요. 네,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조금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좋은 종목들 갖고 계시면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뭐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가네 어쩌네 그래가지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이제 최근 시점에 나타난 이 데드크로스가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줄 거 생각되기 때문에 약간은 옆으로 누워서 가는 그런 기간 조정의 양상, 이렇게 예상된다. 뭐 제가 했던 말이긴 한데, 네, 여기 뉴스에서 또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종목 장세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다면은 네, 잘하고 계시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AI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자,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그냥 또 다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추가 규제가 언제 나오느냐?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조금 좋아질만 하면은 또 뭔가 치고 들어오고, 좋아질만 하면 치고 들어오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규제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향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러면 AI 반도체가 요즘에 좀 훈풍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차질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네, AI 반도체를 생산하진 않아요.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향후 생산에 대한 부분, 우리가 뭐 오늘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또는 이제 뭐 그 다음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AI 반도체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AI 반도체 산업 전반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라면 수요가 크게 꺾일 수 있다. 자,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칩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우리 쪽 매출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규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특정 기술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달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제품들은 안 된다 말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공장의 수출은 금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외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공장 수출은 개별 심사가 필요한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역시도 특정 사양은 이제 고성능 AI 학습용 칩이라든지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성능 쪽으로 이제 납품하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 상명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미국 정부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 한국 기업에게 미칠 파장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작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술적 한계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거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규제를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한 기술이 초창기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이런 그 어떤 패권 전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업들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 몇 년 후에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미국발 규제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멀리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몇 년 후에 생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뭐 더 나빠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뭐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들어가긴 하겠죠. 네, 근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또 뭐 개선이 된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AI 쪽으로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 칩 쪽에서 또 너무 강세를 보여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패권을 쥐긴다. 이게 좀 어려울라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영향은 없습니다. 당장 영향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좀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인 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몇 년 후에 걸 갖다 땡겨다가 지금 실적을 방전해가지고 주가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몇 년 후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우려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자, 즉, 뭐, 몇 년 후에 실적 갖다가 땡기는 경우는 주가라도 올라가니까 다행인데, 이거 후자의 경우 있잖아요. 몇 년 후에 우려감, 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려감을 땡겨가지고,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네, 굳이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들은 매우 상대적으로 작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이 없진 않아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아이폰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지금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섰죠. 그래서 다시 네, 시총 3조 달러면은 계산 대충 해보면은 거의 4천조쯤 되죠. 네, 우리나라 GDP의 1.7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프랑스보다 높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세계 GDP 그 7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높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기업 하나가요, 나라의 전체 GDP를 앞서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네, 이 어마어마한 거대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겠다. 언제요? 9월에. 그러면서 이번에 카메라 엄청나게 좀 대폭 강화시키겠다. 삼성 갤럭시가요, 그거 있었잖아요. 뭐 달 찍어가지고 땡겨서 찍는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얘네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 한동안 그 밈이라고 하나요? 그게 유행했었잖아요. 갤럭시로 달을 찍었는데 뭐 그 안에서 토끼가 뭐 방아를 찍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우주인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한참 밈으로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네, 아무튼 뭐 카메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 쪽입니다. 지금은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뭐 반도체 칩, 뭐 CPU 성능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평준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의 화소, 화질,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그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런 디스플레이 화질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LG 이노텍, 여기도 LG네요. 요즘에 LG가 그룹이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죠. 뭐 그 아이폰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그런 어떤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런 쪽 다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 좋습니다. 거기에다 LG 이노텍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LG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잘 매수를 하긴 했는데 LG 이노텍은 여전히 매수 포인트가 잘 안 나와서 놓쳐버린 것 같은 또 느낌이 또 들어요. LG 이노텍은 예전에 한번 우리가 네, 매수 포인트 그때 쌀 때였죠. 20 얼마였던가요? 네, 그때 쌀 때 한번 사본 그런 거 말고는 네, 그때의 추억만 있지 네, 중간에는 매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도대체 그래서 아이폰 15가 나오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카메라 모드를 네, 이제
중심적으로 한다. 이제 아이폰이 카메라 쪽 그쪽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쪽으로 지금 이제 뭔가 그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야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이노텍이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LG이노텍의 아이폰 부문 매출이 9,422억 거의 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이 실적 개선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죠. 패널 주문이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거의 뭐 1년 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의 네,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하반기에 더 강해진 종목이라는 얘기죠. 자, 애플이 이렇게 뭐 신제품 발표하면 그럼 뭐 기업들 다 수혜받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애플이 지금 보면은요, 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운영 체제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까지 있었던 이 운영 체제를 이제는 업데이트 안 해줄 거야. 이제는 새로운 운영 체제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면은 뭐 윈도우 10, 윈도우 11 지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윈도우 10까지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PC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윈도우 11으로 넘어가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PC들이 생깁니다. 그럼 뭘 만들어내요? 새로운 PC의 창출. 자, 윈도우 11 쓰고 싶은 거야. 왜? 윈도우 10에 대한 어떤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술적 지원들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윈도우 10도 25년인가에 끝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리 바꿔라 이런 얘기죠. 지금 윈도우 11 무료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무료로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즉 아이폰도 마찬가지야. 야, 옛날 인터페이스, 옛날 운영체제 너 그거 지원 안 해줄 거야 이제. 네. 새로운 거 원하면 새로운 거 써. 이거 뭐 새로운 거 되게 좋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거 쓰던 사람들이 이제 바꿔보자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고 좀 오래된 폰들은 또 새로운 폰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폰 14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이 15를 사자라고 지금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예요. 네.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운 그대 뭐 그런 노래 있었죠. 언제나 기다릴 거예요. 무슨 노래지? 네,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린대요. 이 수요층이 아주 그냥 딱 대동단계로 해가지고 아이폰 15를 기다리겠다. 물론 출시가 돼봐야지 알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지금 보면은 이제 신제품 또 준비를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이제 경쟁이 붙어버리게 되면 부품주들은 신나는 거예요. 네, 내가 더, 뭐, 삼성 쪽도 납품하고, 뭐, 애플 쪽도 납품하고,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은 서로 박터지는 싸움을 할 수 있겠지만 부품주들은 호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이제 출시 예정에 대한 어떤 수혜주, LG이노텍과 디스플레이만 얘기해 드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BH라든지 또는 뭐 많잖아요. 네, 뭐 PCB 업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패널, 그다음에 모듈 이런 쪽, 또 그다음에 갤럭시도 같이 봐야 되니까 삼성과 애플 쪽 전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네, 부품주들 요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스마트폰 전쟁이 살짝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실적과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자, 어닝 시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IT 반도체 쪽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보셔야 되고요. 경제 지표는 사실 뭐 별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조금씩이나마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섰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좀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데다가 오히려 이제 또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 보니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쪽 AI 반도체까지는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영향력은 좀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썩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는 뭐 이쪽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뉴스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자, 아이폰 15 신형 아이폰이 나오면서
수혜주들이 뜰 것이다. 이번에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카메라 쪽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카메라 모듈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 네. 요즘에 스마트폰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뭐 이거 뭐 요즘에 뭐 배터리 보는 거 아니죠? 뭐 스마트폰 배터리 뭐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일체형 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이런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네, 배터리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쪽에 있는 뭐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괜찮죠. 다 괜찮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생김새, 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뭐, 계속, 뭐 같이 있을 거예요. 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은 꼭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수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갤럭시랑 같이 또 한번 신제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신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다 말씀드렸고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둔 최고의 종목을 고르기 위한 출발점은 과거에 최고 투자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을 잘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주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최고의 주식들이 본격적인 상승 행진 직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냈는지 읽어낼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떤 위치에서 올라갔지? 라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주식은 다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표 뭐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급등한 종목이나 크게 상승한 종목은요, 올라가기 직전에 뭔가가 있었어. 비슷한 움직임이요. 차트를 보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돌려보세요. 그러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특징을 지금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탁 캐치내시면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 열심히 들여다보시고, 네, 더울 때 밖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에어컨 밑에서 딱 차트 보시면서 네, 신선 노름 하시면 계좌 수익은 바로 따라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무방 있습니다. 9시부터 우리 방송하니까 거기 오셔서 또 오늘 시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9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